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 사회가 좌우 이념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좌우 이념몰이 이제 그만 이렇게 정했는데요.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그 이념 갈등이 그렇게 심한가?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은 무엇보다도 그 6.25 전쟁의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겪으신 전후 세대는 참 아직도 이 문제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마음에 깊은 그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한 그 남북 대치 상황이 아직도 이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북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좀 추구하고는 있지만은 또 역시 여의치 않고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그 이념 갈등이 참 많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념 문제를 생각을 할 때 그 시야를 조금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독일의 그 정치, 사회, 교육 이런 문제를 한번 예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는 그 사회민주당이 있습니다. 또 기독민주당도 있고요. 그 안에 그 메르켈 총리, 그 유명한 메르켈 총리께서 독일의 그 기독민주당의 그 민주당 대표로 총리를 역임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사회민주당은 사회주의와 이제 민주주의가 결합된 그런 그 당인데요. 지금 현재 독일의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죠. 또 세계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좌파 3인주의 정당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그 기독교 민주연합과 함께 독일의 대표적인 수권 정당으로 영국의 노동당 등과 함께 유럽의 사회주의 좌파 진영을 주도해 왔습니다. 또 수정주의 논쟁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산주의, 그 카를 마르크스주의죠.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민주주의에 편입을 하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그런 논쟁의 이제 논쟁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 더 말씀드린다면은 사회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를 그 행동 원칙으로 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완전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사회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강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독일의 그 사회민주당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정의당과 민주당의 중간쯤 되는 그런 노선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좀 좌파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온 당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은 좀 중도적인 그런 입장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자녀가 독일에 있어서 독일에 몇 차례 가보았는데 독일은 좀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사회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막 못 살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이고 참 사람 살기 좋은 그런 그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의 교육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일의 교육은 이제 첫째로는 이제 무상교육입니다. 박사과정까지 전액 무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사회주의적인 개념이거든요.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다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평등한 대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것은 그 진로 결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초등학교 그 5학년 때부터는 그때 이제 인문계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가는 학교입니다. 그 김나지움, 약 8년 내지 9년 정도 과정인데, 이 학교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대학에 가지 않고 이제 기술직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직업교육 학교로 갈 것인지를 5학년 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저희 그 손녀도 이번에 보니까 학교에서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는 그 김나지움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향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김나지움에 보낼 그 학생과 그 다음에 직업교육을 할 학생을 학교에서 분류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사회주의적인 본인의 자유스러운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국가가 정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직업을 보면요, 이게 직업의식이 굉장히 평등합니다. 아마 루터의 그 만인 사제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나지움에 가서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이렇게 그 취직한 사람이나 기술계통으로 가서 그 기술자로 이렇게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월급에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술계통의 학교를 가든지 혹은 그 대학 진학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 사회가 별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또 본인도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열등의식을 가진다든지 우월의식을 가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세금을 많이 내서 이제 이 복지를 잘 실현하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은 사회민주주의를 하는 이제 이런 그 아주 그 확실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 독일에서 이제 그 음악을 하는데요. 직장을 가진 그 음악인들은 그 회사에서 이제 제대로 페이를 주기 때문에 생계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가지지 않고 이제 프리랜서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레슨이라든지 연주 활동 이런 것이 끊기니까 이제 수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수입이 없어서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독일에서는 그런 그 프리랜서들에게도 다 일정한 그런 그 페이를 이렇게 그 챙겨주는 그런 그 제도를 이번에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사회적인 그 어떤 약자들, 소외계층을 이렇게 복지를 통해서 챙기는 이러한 것이죠. 그런 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많이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문제로 돌아와서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북한과 이렇게 그 대치 상태에 있는데, 저는 이 나라가 평화스럽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안보와 대화가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만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지면은 남북 긴장이 조성이 되어서 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굉장한 그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대화 만능주의로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보를 튼튼히 하지 않았을 때 언제고 저쪽에서 우리를 이렇게 침략할 수가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안보를 항상 튼튼하게 하면서 또한 그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계에서도 대표적으로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이 선제 타격론자입니다. 이분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해서 소위 말해 그분 표현에 의하면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입니다. 서로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양쪽 다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고요. 그것으로 인한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교류를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병행 정책이 남북 대결을 최소화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더불어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물론 뭐 100% 다 지지하는 건 아니고 비판적인 그런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안보와 대화의 병행 정책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보 위주로만 가도 안 되고요. 너무 대화 위주로만 가도 안 됩니다. 이 병행 정책을 통해서 안보는 안보대로 지키고 하면서 또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협상을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 시즌만 되면은 이 색깔론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빨갱이다, 뭐 좌파다, 종북이다 이런 그 좀 험악한 말들을 자꾸 많이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그 정치적인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걸핏하면 이런 색깔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풍을 이렇게 조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총풍까지도 조장을 한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그런 쪽을 향해서 뭐 꼴통이니 뭐 수꼴이니 막 이런 말을 아주 그 저질스러운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감정을 상하게 하고 대결을 자꾸 촉발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좌우 이념을 통합하는 그런 그 중도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그 제도를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고 자유, 해방, 평등, 복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실현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사유재산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경작권을 주었죠.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또 자유를 추구하고, 또 평등을 추구하고, 복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그런 방식이 구약의 여러 그 제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또 그런 희년의 그러한 정신, 말하자면 안식일 제도죠. 그러한 정신을 실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우 이념을 통합하는 중도다.
성경은 결코 우파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또 좌파만도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해야지 한쪽 날개만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참 불필요한 좌우 이념 대립이 너무 심한데 제발 그러지 않고 이제는 좌우가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그러한 그 나라, 그러한 제도, 그러한 정치, 그러한 사상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좌우 그런 이념 대결 그런 것은 좀 제발 그만하고 서로 평화스럽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서로 논구하는 그런 진지한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참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